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2차전지에 대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해서 이제 그 2년 동안의 서름을 좀 떨쳐낼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다음에 최근에 임박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큰 것이 파나소닉의 양극재,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공급할 양극재가 분명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제 생각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양극재 업체들이 차지를 할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 좀 짧고 굵게 좀 짚고 넘어가면 리튬이 가장 요즘에 또 오늘도 올라줬습니다. 결국에는 1.2% 정도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원래 장중에는 뭐 8, 9%또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보면 리튬 생산 업체인 앨버말의 탄산 리튬 생산 라인이 문제로 가동 중단되었다. 그래서 급등했다. 뭐 확인 결과 아직 뭐 미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의 이 지시에 이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어쨌든 리튬 광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BP 밑에 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실제 정부에서도 뭔가 강력한 푸시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9월 말에 어떤 액션 플랜에 중국에서 뭔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가장 그 국내 양극재 업체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리튬가의 폭등은 상승은 어쨌든 지금 어려움 너무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여기 보면 DS증권에서 이야기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꽤 이번에 CATL에서 광산 폐쇄는 꽤 큰 뉴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ESS 수주가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리레이팅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 컨트롤하고 있는 이 광산 쪽에 스트림 라인 쪽에서 이 연이어서 호재가 졌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반등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지금 수주랑 연관되어서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DS증권에서는 제조사보다는 소자재 업체한테 수혜 강도가 높을 것이다.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셀 쪽이 좀 더 이런 시프트도 편하고 그 기존의 NCM에서 이쪽으로 ESS 넘어가는 것들이 라인 변경 정도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ESS 수요가 보조금도 AMPC 보조금도 받고 이런 전환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ESS 수준은 굳이 따진다고 하면 셀 업체가 메인 타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리튬 가격 상승은 원소자재 업체 특히 양극재 쪽에 가장 상승폭에 기여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FP의 빠른 상용과 리튬 가격 8달러 이상에서의 LMR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국내 업체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또 중요한 것이 미국 보조금 소멸 이후 8월 31일 날 종료되죠. 9월부터 EV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유럽에서 EV 보조금 영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유럽 자동차들이 1차 한 15개 정도의 라인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테슬라도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의 우선적으로 공급이 선정이 먼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런 유럽 쪽의 비중이 큰 물론 LNF도 그렇지만 테슬라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기차 라인업의 구축이 본격화가 되고 가만시 이후에 회복세가 회복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타픽으로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나소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렇게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가기보다는 우리는 더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실질적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박한 것이 파나소닉 수주입니다. OBBA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일본 애들이 너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느린데, 여기 보면은 어느 양극재 업체가 수주를 할까? LNF,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비, 이렇게 4개 업체가 경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업체를 보려면 이 업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도 이런 469, 4680 이런 새로운 폼팩터를 테스트를 할 때는 화재 불량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엄청나게 이제 큰 이익을 내고 미국에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고, 원래는 뭐 전동 공구부터 하고 막 이렇게 오랜 테스트를 거쳐 1년 동안 괜찮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고, ESS 하면 괜찮으면 넘어가고 한데, 그래서 얘네들도 펌팩터도 잘 바꾸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너무나 사실 이런 셀 업체처럼 이 지금 3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ESS나 뭐 전동공구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뭐 대규모 수준은 상상도 사실 업계를 좀 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더더욱 더 이 어려운 업황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파나소닉 원통형 NCMA 이쪽은, 물론 지금 주력은 NCA로 했었는데, 옛날에 스미토모 화학이 NCA에서 NCM으로 교체를 되고 있는 움직임이, 그거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한테 기회가 온 건데, 얘네들의 2170 기술력은 사실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력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NG 엔소모보다 오래됐고,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서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니켈 95%이 최고의 함량인 기술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니켈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셀의 역량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할 역량이 되질 않아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자체 배터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충분히 기술력은 최고급 기술도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2170은 에너지 덴시티로 봤을 때 거의 LG엔솔보다 좀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을 비교까지도 했었을 때 훨씬 더 높았었죠, 살짝. 그래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LNF랑 같이 만든 이게 NCM의 95%까지도 해가지고 잘 거의 이제 파나소닉을 살짝 앞섰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뭐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나소닉의 거래가 기존에는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환경도 있죠. 셀 업체들이 양극재를 선정해주는 그런 문화도 요즘에 최근 너무나 잘 되고 있죠. OEM 업체들이.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선정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투 벤더로 갈 텐데, 처음에는 원 벤더로 가고 그 리스크를 최소한 테스트를 해보고 뭐 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잘 돌려보고 이상 없다라고 하면 벤더를 확대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4개 업체를 본다고 하면 LNF 같은 경우는 원통형 강자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기존 테슬라가 메인 벤더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납품 이력이 있죠. LG엔솔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근데 안정적인 캐파를 또 가지고 있고, 자산도 지금 빵빵하게 있죠. LG엔솔 비중 지분도 이제 매각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미국 진출도 어, 양극재 공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LNF처럼 NCMA 95%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90%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고, 자산도 있고 미국 공장도,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사실 상대적으로 또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탈중국 그 밸류체인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도 이런 중국 업체를 강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탈중국 체제의 풀라인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도 3조인가요? 그때도 이미 계속 지금 연기되고는 있지만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계약하겠다라는 그 계약이 파나소닉과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연말까지로 지금 미뤄진 상황에서 분명히 이 리스트 중에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또한 이런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보다는 가격의 승부수를 더 던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과 이런 탈중국 리튬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비 같은 경우는 NCA 강자지만 이런 쪽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야 이거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언급되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다 이 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에서는 최강제고 국내 양극재를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파나소닉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들은 좀 자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뭐 CATL 이런 협약도 이런 수주 목표도 한다라고 컨콜에서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쪽보다는 이런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파나소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은 LNF 두 가지 벤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NF, LG화학, 그 일반적인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걸로 될 확률이 높다. 다만 포퓨도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쪽의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근 그 4680, 그 다음에 2170의 최고 기술에 들어갈 물량은 아니고, 미국 쪽에 들어갈 물량은 아니고, 다른 쪽에 좀 더 미드니켈 쪽에 그쪽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업계의 그런 통론과 이런 것들을 비춰 봤을 때 기존 테슬라 메인 벤더인 LNF랑 LG화학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LNF의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될 것이라고, 물론 이제 뭐 자금력이나 이런 하자가 너무 많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워낙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LNF가 가장 기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까, 뭐 제가 사실 이 투자한 LN 2차전지에 투자한 지는 워낙 오래돼서 뭐이 정도의 의견은 좀 피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또 어쨌든 우리나라 어디가 선정되든 우리나라의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중국 업체들을 국내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3사든 미국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소닉까지도, 일본 기업까지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테슬라 파나소닉의 라인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소재 업체한테는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업체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세 개, 네 개의 양극재 업체들은 비슷한 밸류를 결국은 받을 거기 때문에, 비슷한 PER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이 올라주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같이 올라가 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어, 다 항상 위에 최고들이 버텨주어야 되고, 나머지들이 다 따라갈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다음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언급해 봤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나 보탤 만한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